네, 안녕하세요. 3차시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참조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바이너리라는 것은 이제 이진법을 뜻하고요. 이진법이라는 것은 이제 0과 1을 이야기하고요. 예를 든다면 이제 고양이하고 개를 분리한다든지 분양품과 양품을 분리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1로 분리했을 경우에는 이제 맞춘 거죠. 고양이가 1, 개가 0인 경우에 이제 고양이를 맞춘 거죠. 이제 그러는 것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요 고양이가 있는데 가로 행이 이제 64 픽셀이고요. 세로 열이 이제 64 픽셀입니다. 요걸 이제 RGB로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R이라는 것은 이제 레드, G, 그린, B는 이제 블루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어떤 필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터에 값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인풋 데이터로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런 어떤 행렬의 곱과 그 다음에 어떤 더해서 이제 이러한 이제 결과값을 나타내는데요. 요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요런 0.2하고 56하고 곱합니다. 그리고 더하기를 한 다음에 요거하고 곱한 다음에 이제 더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곱하고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더하기를 1.1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값이 그게 이제 마이너스 96.8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떤 고양이의 스코어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3.1을 더해서 이런 값이 나오고요. 요거 이제 강아지의 스코어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2를 더해서 나온 값이 61.95죠. 요거 이제 배의 스코어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스코어가 얘는 고양인데 강아지가 스코어가 높게 나왔네요. 이 고양이로 맞춰야 되는데요. 이런 학습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습이 덜 된 거죠. 잘못된 거나. 그래서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이너리를 로직이라고도 합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로직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도 하죠. 보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고요. 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은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이죠. 그리고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은 0과 1 사이의 함수 그래프를 뜻합니다. 여기가 0.5인데요. 그래서 곧 0.5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거죠. 그리고 0.5보다 작거나 0보다 큰 거죠. 0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시그모이드 함수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어떤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H라는 게 이제 하이파시스, 예측을 뜻하죠. 그리고 1 플러스 2가 이제 자연상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WT. 요 W라는 것은 이제 어떤 웨이트 값을 나타내고요. 요 T라는 것은 전치를 뜻하는데 요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하고요. 안 해야 될 경우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 x 값은 이제 실제 데이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그러면 전치라는 말이 있는데 전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전치라는 것은 전치 행렬이라는 것은 어떤 주 대각선을 축으로 하는 반사대칭을 가하여 얻는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m 곱하기 n을 n 곱하기 행렬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를 붙이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ij가 ji로 바뀌었죠. 여기 이제 전치시켰다는 거죠. m을 전치시켰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전치 행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치시킨 거죠. 이 t가 그래서 이렇게 가로되어 있는 거를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를 가로로 세로로 되어 있는 거를 가로로 이제 펼치는 거죠. 135 세로를 가로로 135 246 세로를 246 가로로 이렇게 이제 전치시키는 거죠. 이렇게 전치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두고 전치 행렬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코스트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요 코스트라는 것은 이제 비용을 뜻하죠. 그리고 펑션이라는 것은 함수를 뜻합니다. 함수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 코스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요 보시면 이제 파란 거부터 볼까요? 먼저 요 y 데이터를 이제 1로 봤을 때 0이잖아요. 그럼 뒤에 게 다 사라지잖아요. 앞에 걸 한번 보죠. 요 빨간색을 요 y를 0으로 한번 볼까요? 그 앞에 게 다 사라지잖아요. 요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다중 네이블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다중 네이블은 이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true or false가 아니라 여러 아웃풋 클래스 중에서 어떤 아웃풋 클래스에 속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클래스에만 이제 속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과일 종류 중에서 배이면서 사과일 수는 없잖아요. 사과면 사과고 배면 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두고 멀티 클래스 분류다. 그런 분류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멀티 라벨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클래스가 아니라 라벨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배반적이지 않는다고. 이 배반적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러 종류의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면 이제 배이면서 사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라벨이어서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멀티 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멀티 아웃풋 클래스, 멀티 아웃풋 리그레이션이라고 있죠. 리그레이션이 직선을 뜻하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태풍이 어느 정도의 강수량과 이제 풍속으로 온다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 아웃풋이에요. 만약에 뭐 강수량만 있다. 그럼 멀티가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멀티 아웃풋,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의 모든 크기가 같은 크기의 어레이로 들어오는 거죠. 어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면 행렬을 뜻해요. 행렬을 뜻하고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몇 곱하기 몇 이제 그걸 뜻하고요. 그래서 행렬에 이제 럼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럼파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행렬 배열을 이제 그 적은 메모리로 이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뜻하는데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럼파이라는 것은 이제 임포트해서 이제 불러들이는 건데, 이 특성은 모든 원소가 같은 자료형이에요. 같은 자료형이에요. 자료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수, 문자, 숫자 등을 얘기해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뢰에 대한 실습이 있는데 이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구글 콜랩에 들어온 다음에 이쪽 파일에서 노트를 업로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뭐 업로드, 뭐 깃허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여기 어레이 클릭해 가지고 이제 불러 들어옵니다. 네, 이게 임포트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import numpy as np 이제 numpy라는 그 패키지를 이제 불러오겠다는 거죠. 눌러봅니다. 뱅글뱅글 돌다가 멈추면 numpy 패키지를 이제 불러온 겁니다. 예,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p array array 0부터 9까지 요거를 이제 x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n차면 배열을 뜻하고요. array는 이제 어떤 함수 리스트를 뜻합니다. 리스트 배열이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제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입이 뭐니? 예, 이건 이제 당연히 numpy and array 타입이죠. 그리고 이제 곱하기라는 거죠. 요 x에다가 요 x 요거에다가 곱하기 1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2를 하게 되면 2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 9, 2, 18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를 곱하게 된 그런 값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np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1, 2, 3 A는 1, 2, 3이고요. B는 10, 20, 30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 곱하기 A 플러스 1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이 이렇게 됩니다. 위하고 비슷한 사례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A하고 E하고 같다라는 의미죠. 그럼 A를 한번 볼까요? A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하고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2하고 같은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true입니다. 진짜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가짜잖아요. 1이 2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false. 3이 2하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false.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등호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B가 10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B를 한번 볼까요? B를 한번 보면 여기서 10보다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true예요, 두 개지는. 10은 크지는 않죠. 같거나 크면 모를까. 그래서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레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이 있는데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게 어떤 거면 이렇게 컨택트 이미지가 있으면 이런 스타일을 적용할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이 여기에 적용된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한번 눌러서 체험해 볼까요?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 제 얼굴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하고요.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에서 이제 어떤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요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스타일을 이제 적용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스타일이 여기 요 이미지에 컨택트 이미지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클 간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클 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인풋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룩말, 이런 무늬가 있는 이제 어떤 얼룩말을 그 스타일을 여기다가 입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사이클 간이라고 하고요. 그거 이제 이렇게 예측해 본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커가지고 한번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눌러서 아까 그 동글동글한 거 눌러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퍼스 유징 매트릭이라는 건데 이건 매트릭의 성질인데 여기 W1 곱하기 X1 그래서 많죠 W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W들을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나열한 걸 뜻하고요. 요거 같은 게 이제 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행렬식을 뜻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요거하고 W1하고 아니 X1하고 W1하고 이제 곱하죠. 곱하고 이제 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X2하고 W2하고 이제 곱해요.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예, 더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3하고 W3하고 곱한 값. 그래서 이런 식의 것이 이제 행렬의 연산 방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H가 이제 하이퍼시스잖아요. 하이퍼시스 X는 요거를 이제 XW로 이제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행렬의 연산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5개잖아요. 행이 5개니까 5. 그 다음에 열이 3개니까 3. 이렇게 행이 3개니까 3. 열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1로 표시한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값이 하나일 테고, 이렇게 하나일 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일 거 아닙니까? 하나일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건 이제 열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행은 5개, 열은 1개 이렇게 표시합니다. 보시면 규칙인데, 행렬의 규칙인데 요 뒤에 거하고 앞에 거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1하고 뒤에 거하고 아니 요 뒤에 거하고 같아야 됩니다. 예, 여기 어떤 그 행렬식 계산 법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똑같은 의미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